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독자분들, 오늘은 독자분들의 사주를 즉석에서 시원스레 풀어주실 전정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전정훈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독자분들의 질문을 사주를 알려드리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주실 전정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은 31살. 31살입니다. 네. 그래서 1번 질문이 결혼 언제 하느냐. 네. 그 다음에 결혼이니까. 주변에 남편 더. 네. 그 다음 재물. 그 다음에 재물운은 있느냐. 네. 그리고, 지금 혼자,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나 봐요. 네. 근데 혼자 독립할 수 있을지. 부모님하고 사느냐. 독립해서 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직장은 괜찮은지, 괜찮아서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음. 또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지, 음. 이렇게 질문입니다. 자,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 92년생 여자. 그러니까 이제 31살인데, 이 명조를 가진 사람은 결혼이 될까요? 그럼 문제.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덕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재물복이 있나 없나? 재물복 없네.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독립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장은 괜찮은지 지금 있는 직장은 괜찮은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승진이 되는지 이것도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은 이 명조가 가지고 있는 병, 약,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시설을 두고 우리가 사주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 자체를 보면은 얼핏 보면은 망한 사주죠. 그런데 내부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에 아주 좋은 기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주는 여기까지는 크게 피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바로 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구조는 잘 짜여졌습니다. 그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월지가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격인데 이 사주는 보면은 이렇게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봤을 때는 상관쾌인 그럽니다. 그죠? 상관인데 상관격인데 용신이 상관인데 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패자는 뭐라고 했죠? 찰패자 그럽니다. 그래서 인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재주를 이 학문을 해서 그걸로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왜 문제가 가장 크냐 그러면은 상관을 쓰는 사주가 천간에 관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언제가 제일 무섭냐 하면은 용신이 천간에 뜰 때입니다. 이제 사주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주를 나눠서 봐야 되는 주 이유는 뭐죠? 예, 동정입니다. 동정. 그래서 지지는 지지는 정하고 천간은 뭐죠? 천간은 동하는 겁니다. 지지는 정하고. 그래서 동정입니다. 지지의 기운은 지지끼리 봐야 되고 천간은 천간끼리 봐야 됩니다. 근데 지지를 보면은 이렇게 상관을 쓰는 사주인데 상관을 인으로 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운이 왜 나쁘냐? 이렇게 운이 회자축운으로 흐르면은 사단이 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상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또 약점 중에 하나는 배우자 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궁을 저렇게 쳐버리면 생기는 일은
결혼이 잘 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유지해서 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금운으로 흐르면은 되게 좋습니다. 왜? 상관이 인운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말년으로 갈 때도 되게 좋습니다. 단점은 여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운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내 인생 자체는 좀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 이 사주 구조를 보면 묘하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가정용이 아니에요. 왜? 상관이 쓰는데 관이 쓰니까 상관경관된 사주에 이렇게 식상들이 다 얻어맞아 버리면은 자 상관의 인이 얻어쳐버리니까 좋긴 하죠. 내 가진 재주를 학문을 해서 그걸 내가 활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양쪽에서 금으로 목기를 다 때리는 데다가 또 때려버리면은 자식들이 다 몰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 사주 볼 때에 말하는 기운이 팔자에 없는 집 그러는데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편하고 잘 사는데 실제로는 자기 주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예로 들면은 국회의원이고 잘 나간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기업을 해서 큰 성공도 하셨고 그런데 아들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옆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기업가로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귀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크게 성공한 걸로 보는데 그분은 정작 뭐예요? 보니까 외부로는 그래 보이지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사주거든요.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다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닌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겁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시기들입니다. 특히 이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한 해의 운을 볼 때도 언제가 가장 안 좋냐 하면은 우리 간목되고 을목될 때 그러거든. 그러면은 해마다 이렇게 4, 5 이게 4자란 말이에요. 4 이게 왜 4입니까?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가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마다 4년, 5년 단지 요 시기만 조금 괜찮습니다. 왜 요 시기는 4년, 5년이 괜찮냐 하면은 요 갑을목이 떠버리면은 정관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4년, 5년 뜰 때마다 이게 사단이 나는데 문제는 간목, 경금, 신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패가 안 납니다. 언제 이때 패가 나느냐 하면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들어오면 해묘미 목국을 짜버립니다. 상관이 완전히 살아나 버리죠. 그래서 조금 일찍 사단이 크게 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주. 그래서 일단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게 궁금증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사주라 그러면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오면은 저는 중고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다 예방주사 맞은 사람 그래서 이게 한번 찔러도 찔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요 사이에는 결혼이 가능합니까? 참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기운으로 들으면 신자인 수국자면 식상이 다 살아나 버려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결혼 때가 되었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실제로 언제 결혼했어야 되냐면요. 신축년인 2021년에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왜? 여기 합을 하거든. 결혼하려면은 일지에 합을 하든지 시지에 합을 하든지 여기가 뭐예요? 배우자궁 자식궁 여기 합을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운때가 좀 받쳐줄 때 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나니 지금부터 다시 들어오는 해는 이민, 계묘 지금 우리 나이는 31살이거든. 그러면 이민, 계묘 이때 결혼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갑진 갑목이 천간에 뜨는데 지지에서 여기 합하고 들어옵니다. 을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천간에 경금 이게 떠있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은 결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지지에서
이렇게 진토, 사화가 들어왔을 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 뿐이지 결혼이 과연 되겠느냐? 제가 보건데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원래 결혼이 될 때는요, 천간에서는 식신이 뜨고, 그러니까 자식이 만들어지고 치질은 일지하고 합을 할 때가 결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때 결혼이 되겠습니까? 라고 보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사도 보면은 사화가 들어오면 이렇게 엮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갑목, 을목이 뜰 때마다 내 자리, 직위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직장이 휘청휘청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 뱀띠에마다 돈 문제로 꼭 사단이 생깁니다. 돈 문제로. 요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자축으로 흘러버리면은 지지가 상관인데 인으로 흐릅니다. 이게 좋으냐? 아닙니다. 자, 지지가 상관인데 경관합니다. 이 시절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지 요 천간 기운들만 잠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여자가 어린 시절에 무제이면서 비겁으로 달려오면 부친연이 좀 떨어집니다. 아버지 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친연이 없으며,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해도 사실은 내 뜻대로 이 좋은 사주, 구조는 좋잖아요. 이걸 쳐버렸으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편 덕은 있습니까? 상권을 쓰는데 식신을 깔고 앉았습니다. 남편 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한테 오면은 물어봅니다. 남편 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로 들면은 애지간한 선생님들은 다 좋다 그럴 겁니다. 저는 안 좋다 그럽니다. 여기 심하게 엄마하고 싸우고 간 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같으면 이 따님하고 결혼 안 시킵니다. 이 남자가 제 조카 같으면요, 따님하고 결혼 안 시켜요.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낸다고. 내 딸이 어땠어요? 근데 그거 사실 말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험도 다지, 그죠? 이거 만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좋게 이야기하더라, 이게. 그래서 하도 좋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한테는 오면은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한다. 왜? 이게 친척 궁합이 안 좋은 겁니까? 당연히 안 좋지. 이거 내뿐만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 같으면 다 궁합 안 좋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선생님이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양심적이네. 왜? 무조건 좋다로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지지로 봤을 때 보면은 이 구조가 보세요. 이 사람은 하는 게 뭐예요? 인의 뿌리를 깔고 있어요. 예, 자, 나는 재능을 가지고 났는데 인으로서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뿌리도 인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지살력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 관, 예, 모양 나는 곳에서 나는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사람이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운에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내 가진 재주를,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참 애를 먹는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시기가 패가 나야 되는데 패가 안 났던 이유는 이런 게 하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때리니까 관에서 이걸 받아서 인, 학문에서 그래도 괜찮은 자리를, 관 알아주는 자리를 나는 찾아 들어갔다. 벼슬관 좋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다. 이런데 남자가 수기운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주는 상관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겠죠. 이제 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주는 허절이다. 딱 이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수가 들어왔을 때 좋을까요? 아니요. 해수가 들어오면 좋습니까? 아니요. 그 이유는 해자 들어오면 상관이 살아나니까 여기에 이게 다 뭐죠? 이제 자평진전에서 말하면 이게 상신입니다. 여기도 이게 상신이고 상신이면서 이게 뿔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뿔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올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돈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무죄팔자에다가 비급으로 다닐 때 무슨 돈복이 있어? 거기도 상관인데. 그나마 식신 같은 뭐예요? 식신이라면은 비급으로 달려도 식신이 살아나니까 지 먹고 살 거는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렇게 인운으로 옵니다. 인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인운이 들었을 때 부자가 많은지 재운이 들었을 때 부자가 많은지를 실제로 보면은 인운이 부자가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다면 이 재라는 것은 내가 획득해 오는 거지만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서로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큰 돈들 이런 것은 실제로 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술도 들어올 때가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상관 합살할 때예요. 단지 단점은 요게 무토가 떴을 때가 문제가 나는데 이때는 이 글자 중에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던 얘가 쓰임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사주가 가장 좋은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인생 반을 나눠보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나눴냐면은 거의 한 30 정도가 반 정도 됩니다. 우리 그 명리책에 보면 거의 한 15세 이렇게 보거든요. 15, 15, 15, 15.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60대면 뭐예요? 살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주를 그 본다 그러면은 현실하고 맞춰보면 이제 20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충 한 80대까지는 좀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상 가도 제가 문상을 가도 80 내지는 90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지나면 좀 더 생명이 연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이 사주는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인생 반은 좋고 인생 반은 조금 고생을 면치 못하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친덕이 좀 없는 겁니다. 이 재라는 게 있으면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부친덕으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하나 우리나라 재벌이 하나 나왔죠. 억만장자. 예? 맞습니까? 그 김정주 회장의 그 딸 세상 떠난 그 딸이 그 1조 넘게 지금 세금 빼고도 1조가 넘는 재산을 18살, 19살 예. 그런 친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친구가 본 건 하나도 없죠. 태어나 보니까 부친이 재벌이야 끝.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좋아지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어른들로부터 많이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그 여자인 경우는 어른들이 그 부모뿐만 아니고 시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시부모한테 받은 그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다 온 사람인데 홍상리 여사. 우리 보면은 저 구례 가면요 매화축제 하죠. 우리나라에 매실 가면은 짱인. 이분이 실제로 이분이 매실을 심은 사람이냐면 아닙니다. 누가 심었어요? 시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매실나무 그 땅까지 전부 다 나무 싹 다 심어서 며느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매실 가지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인운이에요. 어른들 덕이 있는 겁니다. 어른 덕에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복인데 언제쯤에 결혼이 가능하냐? 갑진을사 2024년도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운때는 오긴 오는데 성사되기가 참 힘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보면은 역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이거죠. 여자가 천간에 식상이 떠서 들어오면은 참 결혼이 잘 안 됩니다. 남자가 천간에 비겁이 떠서 들어오면은 역시 결혼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라이벌이 있다는 거고 하나는 또 치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혼이 잘 안 되고 그 뒤에 들어갔을 때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병호 때가 가장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 상관이 쟤를 만났고 천간도 정관도 쟤를 만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짝을 만났다 그러면은 2026년이 되는 병호. 2026년에 해봐야 내서 35이네. 요새는 그렇게 큰 이렇게 나이가 많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 같은 25 넘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노처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 처녀들은 33에서 35이 적기고 남자는 35에서 40 사이가 요즘 적기입니다. 결혼을 그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문제는 없다. 재물은 나이 들면 걱정할 거 없다. 네, 나이 들면 걱정할 게 없다. 여기 또 하나는 또 약점이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간에 정관을 만나서 좋기는 한데 정관이 비겁을 때려버렸으니까 아마도 이 친구를 낳았을 때 막내가 되든지 안 그러면 혈육이 하나 안 태어난 거예요.
이 명주에 혈육이 뭘 안 태어난 지명을 못한 혈육이 있다가 지가 막내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수가 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 비록 지질은 상관, 나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추구하는 거는 벼슬 쪽을 추구하고 있다. 나 모양 나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 모양이 진짜 제대로 언제쯤 나겠습니까? 얘 나이 들어서. 그래서 인생 반을 나눠보 크게 나눠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인생길이 순탄하고 말년에도 잘 사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배우자 문제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부모님하고 살까요? 독립한? 부모님하고 살아야지. 자유로운 영혼을 뭘로 단속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식상이 있는 중에 인이 있으면 뭐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상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우리 상관은 뭐죠? 우리가 따지면은 감성이에요, 감성. 그리고 인은 이성이거든? 근데 나는 감성대로 살고 싶은데 이성이 자꾸 지배를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잘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늘 답답한 거죠. 너는 답답함을 가지고 살더라. 그래서 독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안 돼. 안 돼. 왜요? 이게 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 못 친하고 살아야 빗나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방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독립은 부모님하고 살아야지. 자, 직장 지금 현재 들어간 이 직장은 좋을까요? 아니, 뭘 좋아?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 그래서 뭐 끊임없이 좋은 데를 자꾸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만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뭐에 대한 나름의 자신은 있어요. 나 재주 있거든. 그리고 나는 내가 바라는 건 진짜 근사한 모양 나는 이쪽을 찾아가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앉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만은 여기서 좀 더 내 공부 좀 해가지고 내 노력해서 좀 더 좋은 데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목이 들고 묘목이 들고 하니까, 자, 올해는 갈 수도 있지만 내년에 묘목이 들고 묘목이 들면은 성패로 따지면은 패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자리에 못 있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리를 반드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성질이 될란지. 성질이 무슨 성질이 돼? 식상이, 상관을 쓰는데 식상이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비겁으로 달리는데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언제쯤부터 운이 완전하게 피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모분이 제일 안 좋다고요. 화운으로 흘러야 됩니다. 화운으로 하다못해 진토 넘어가야지. 진토가 들어오면은 상관을 쓰는 데서 그래도 살이 하나 들어온 거거든. 물론 신전이 수국을 짜니까 꽝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진급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 지키는 게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유로 봤을 때는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을까요? 제일 어울리는 직업은 뭐 성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육으로 하는 게 제일 낫죠. 왜냐하면 내 재주를 인 학문으로 쓰고 벼슬 알아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비겁으로 달려버리면은 내 재능을 모양 나는데 뭐 알아주는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는 저쪽이 더 낫지 않을까,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 했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좋고 언제부터 운이 다 풀리고 이거. 그 다음에 신축대운이 원래는 축토 상관경관 돼야 되는데 이 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공부해가 지자리를 모양 나는 걸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헤맵니다. 헤매기를 시작하는 게 보세요. 신축만 잠깐 괜찮죠. 그 이전에 기해자축 임묘진 전체가 다 헤매고 있는 시기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못 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늘 있는 사람, 맨날 불만이 있지. 자, 이거는 주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일찍부터 발복해 갖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외국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우리 학교에도 제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많이 보면 하루에 50분 이상을 봐요. 진짜로 본 사람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나 진짜로 그렇게 보면은
외국에 나갔을 때 답이 나오느냐? 예, 실험을 했잖아요. 하니까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 이게 사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정말 골통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나와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학 다녀야 되는 학생. 근데 이 학생이 세계 최고의 의대를 나오고 지금 의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건 왜 그랬느냐?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외국을 보낸 거예요. 아빠가. 여기에서 못 산다 이거지. 그게 벌써 일찌감치부터 싹수가 놀았다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맞아요. 그래서 외국 가면은 이 틀이 바뀔까요? 네, 제가 실험해 본 결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산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대충 보면은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 제가 사주 보니까 안 맞아요. 다른 나라들은 사주가 맞는데 묘하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약간 북반구거든요.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체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맞아요. 제가 외국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외국인들. 러시아, 독일, 심하게 인도 다 봤는데 유독 안 맞는 데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쪽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지 그건 잘 모르네요. 그냥 질문만 이런 거예요? 네. 예. 딱이네. 답이 안 나와야 되거든. 또 있습니까? 네.